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방역당국에서는 대유행 초기라고 말합니다. 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막지 못하면 환자를 수용할 의료시설이 없어서 소위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혁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2월 말 3월 초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하루에 9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온 상황 아니었습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745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14일 금요일부터 오늘 0시 기준 통계까지 나온 나흘 동안의 신규 확진자를 더한 숫자입니다. 여기 그 네모칸 안에 있는 숫자죠. 앞서 조희로 기자의 첫 리포트에서 대구 코로나19 사태와 수치를 비교했었습니다. 2월 29일 신규 확진자만 909명이었습니다. 네. 이때와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6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3월 전후로는 V그룹, 이태원 사태 이후 지금까지는 GH그룹입니다. GH그룹은 감염력이 6배나 높습니다. 또 다른 점은 당시에는 감염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한 집단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조심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당, 카페, 주점, 시장 등 어디서든 누구라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아닙니까? 네.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겁니까?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 최후의 수단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단계에서는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 경기였다면 3단계에서는 아예 경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네네.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바뀌고요. 10인 이상 모임 금지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은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죠. 3단계 올리는 기준은 2주 평균 100명 이상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한 주에 2회 이상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한 주에 두 번 이상 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네. 이제 3단계로 간다. 그렇군요. 이 거리두기 3단계는 거의 모든 사회활동이 멈추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정부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비는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 상황 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지 않고 세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면 방역당국도 3단계 격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3단계 격상 조치는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사회 경제적인 영향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네. 방역당국의 속마음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활 방역을 실천해 주길 바랄 겁니다. 신규 확진자 수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는 279명, 네. 그리고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97명. 그렇다면 한 번 확산세가 꺾였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브리핑에서도 같은 질문 나왔는데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의미 두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예. 네, 추세를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2, 3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데요. 특정 교회에 대해 보건당국이 검사 뒤 모두 양성 판정을 내린다는 거짓 뉴스에 대해서 심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행동의 제약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상태라는 뜻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죠. 집안에서 이런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마음 다스리는 법 한두 가지와 몸 다스리는 법 한두 가지를 통해서 그 본인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네, 지쳤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의료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네. 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혁준 기자가 볼 때 병상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네, 정부의 어제 발표는 일단 수도권을 통합해서 대응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전환해서 병상을 확보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내 병상이 700여 개, 중환자 병실은 100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500여 개 병상을 더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대구 경북 사태 때도 겪었지만 더 중요한 건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분류하는 겁니다. 병상이 충분치는 않더라도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 경증 환자가 그 병원에 다 채워지지 않도록 중증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겁니다. 네, 충분하지는 않다. 지금 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대유행이 되면 충분할 수가 없죠.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네. 뭘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교회는 물론 콜센터, 또 어린이집, 요양병원, 커피 전문점 등등 그 확진자가 거쳐가는 곳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그 실내 감염, 그러니까 2m 이상 떨어져 있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스타벅스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42명이 나왔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안 됐고 아무래도 음료수를 마시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안 했고 예. 또 습한 날씨 때문에 환기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방역 당국의 진단입니다. 네. 피치 못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어딘가 만진 뒤에는 손 세정제 꼭 쓰셔야 합니다. 네. 그 마스크도 꼭 챙겨야 하는데요. 마스크. 네. 예, 예. 그 마스크 하나로 오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네. 비말 전파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마스크 교체 하나 고민되시면 지금 물을 가져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에 물을 물을 이렇게 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스크 겉면에 물을 부었을 때 네. 이렇게 물이 새지 않아야지 전파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샌다는 건 비말이 샌다는 그런 뜻이겠군요. 네, 네, 알았습니다. 비말이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죠. 네, 물이 새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네. 이혁준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